내 남편은 다르니까 끝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제 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전화가 와서 계속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제 말을 신뢰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런 분들 팩폭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상담하면서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회복하려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고 저랑 상담 신청을 했는데 아내가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의 남편은 상간녀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제가 팩폭을 날려드리고 싶은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하려는 아내. 바람이 발각되고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사죄하고 그 여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바로 관계는 끝냈고 그 여자랑은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정말 심심풀이로 만났고 재미로 장난삼아 만난 사이야. 나는 가정 지킨다. 당신과 이혼 절대 안 할 거야. 사실 들키고 바로 이혼 불사 태도를 취하고 지랄 발광하는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경우입니다. 아내분들도 남편의 저런 태도에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만남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정서적으로 깊이 엮이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관계만을 탐했을 경우가 큽니다. 혹여 1박 2일 여행을 1회가 아닌 다회성으로 다닌 경우라면 남편은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마음이 없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상간녀와 그런 여행을 갔다는 것은 단순히 섹스만 하려는 사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를 만났던 이틀을 만났던 불륜은 불륜인 것입니다. 불륜이나 외도에 대해서 무시한 아내분들은 내가 함께 살아왔던 남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남편의 말을 믿지 말라는 저의 말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섭게 들릴 것입니다. 저는 상황을 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소송 안 합니다. 내 남편은 다르니까 끝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제 말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전화가 와서 계속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제 말을 신뢰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론 남편이 처음에 걸렸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끝낼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지네들도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빼박 증거가 나올까봐 증거조차 잡지 않으려는 아내. 심정적으로는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외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들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증거를 보고 진짜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른 척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괴롭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상담 신청은 했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면 내 남편은 질려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텐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회피를 하고 일부러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륜의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아내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회피를 하는 거죠. 회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부당한 상황에 나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건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소장 도착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 상간녀로부터 소장이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고 남편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소장 도착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솔직하게 자백하는 경우는 그 관계를 끝내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자백에는 내가 소장에 적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아내가 몰랐던 사실까지도 낱낱이 다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난 사이다, 아니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내한테 잘한다? 그런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내분들 홀라당 많이 넘어갑니다. 소송을 취하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쩌면 상간남 소송까지 당할 수 있을 남편을 보호하고 내 가정이 내 아이들이 알거나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한 인간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남편도 상간남 소송을 당하고 직장에 상간녀의 남편이나 상간녀가 찾아오고 개망신을 당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애들도 찾아올 수 있고 등등. 그건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취하를 위해서, 상간녀를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람을 피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행동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건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외도 공부를 많이 해서 소송 취하는 안 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합의 또는 조정도 진짜 1000% 남편이 상간녀와 끝난 게 아니라면 저는 말립니다. 합의하면 돈을 받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즉 손발이 묶이는 것이고 조정을 하면 소송 기간이 짧아져서 상간녀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법을 모르는 외부에서 볼 때는 조정이라고 하면 서로의 잘못이 있어서 서로 절충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문 같은 경우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압류 등 추가 조치가 가능은 하지만 판결문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의 부정행위가 정확하게 기재되는 판결과 조정 화해 권고는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해 권고 결정문이나 조정 조서에도 외도상을 적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판결문 받는다고 특별하게 써먹을 것도 없습니다. 명예훼손 적용이 안 되는 직계 가족에게 보내는 정도, 그리고 제가 행복한 이혼에 적었던 내용처럼 혹여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명백한 이혼의 사유, 육식 사유가 내가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 마디 해보겠다고 글 올린 분들 중에서도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상간년이랑 다시 붙어 먹고 있었다라고 상담 전화 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불륜은 그런 거라고. 언제 다시 붙어 먹을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아작을 내야 한다고. 그래서 상간녀 남편에게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물론 물리적인 박살은 요즘은 저는 말립니다. 각서도 강압에 작성한 각서라고 주장하면 효력도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경고를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한테 전화 올 일이 없어야 좋은 건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다른 상간녀랑 바람이 났거나 그때 상간녀랑 다시 붙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들이 그 인간들과 이혼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전에 개고생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가정 지켰는데 또 바람 폈다고 그렇게 힘들게 지킨 가정을 깨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거였으면 아마 첫바람 때 이혼을 먼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제법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때는 아예 카페를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말없이 그냥 카페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차분해집니다. 성장을 하신 분들인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팩폭을 날린다고 글을 올린 이유는 오늘 저희 카페에 소장이 도착한 당일 남편이 회복을 원하는 태도를 취해서 이제는 자신은 행복한 회복을 하겠으니 그동안 감사했다. 카페는 종종 들리겠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셔서 제가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외도 정리가 쉬운 거라면 왜 이렇게 많은 외도 상담사들과 외도 관련 유튜버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일 걸까요? 그것도 소장에 도착한 당일날 하루의 행동을 보고 모든 걸 확신한다? 글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때 여튼 들키고 나거나 소장 도착했을 때 남자들 대부분 다 납작 엎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눈 가리고 아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죠. 그분의 희망대로 진짜로 단칼에 소장 도착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카페를 자신은 회복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인사를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그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런데요,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마디에서 울고불고 하던 그 수많은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지금은 평범하게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이 외도 세상을 떠나서 그 당시 내 남편, 내 마누라가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분들, 지금 현재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회복해서도 잘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죠? 카페 선배분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글에는 울고불고 난리치고 조금 나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입 회원들한테 다 지나간다라고, 그분들의 내용은, 그 공통점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잘 챙기시고요. 잘 먹고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요. 지나가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명하지 않았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현명하지 않고 감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더 잘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